네,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프로의 학종역학은 중앙대로 만나 뵙겠습니다. 2021 중앙대 합격 전략,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형이죠. 두 가지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다빈치형 인재, 그 다음 탐구형 인재, 동심 진행입니다. 다빈치형 인재 모집 요강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빈치형 인재상 먼저 보셔야 되는데,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모든 항목에 대해서 골고루 진행한 학생, 그리고 전공의 흐름은 잡아온 학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다빈치형 인재 분명 지원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다빈치형 인재는 실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면접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차 면접이 없는 지금 시기고요. 서류 100으로 생기부 자수 추천서인데, 추천서를 실은 안 내도 된다라는 게 있지만, 그럴수록 입시는 낼 수 있는 거 다 내셔야 됩니다. 생기부 자수 추천서가 있다라고 보고요. 서류 100으로 작업이 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올해 좀 새롭게 변화된 건 신설학과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서울캠에 AI 학과라는 게 생기고, 안성캠에는 첨단 소재 공학과라는 게 생깁니다. AI 학과, 실은 컴퓨터를 예전에 소프트웨어 학과다, 뭐 컴퓨터 학과라 해서 학생들 그쪽으로만 지원했었는데, 실은 저희도 지원해서 합격자를 만들어 보면 실은 AI나 인공지능을 건드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다른 대학들이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AI 학과나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들을 신설했습니다. 중대 역시도 AI 학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했던 친구들 중에 생기부의 흐름이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얽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AI 학과 지원해보는 거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다빈치형 인재나 실은 탐구형 인재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전형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 고려하셔서 학과에 맞춰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어느 정도 내가 지원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두 개 중복 지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빈치형 인재에 대한 평가 비율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가로에 있는 건 실은 뒤쪽에 설명드릴 탐구형 인재입니다. 우선 앞쪽에 있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 인성은 각각 20%씩 다빈치형 인재는 모두 다 골고루 평가를 들어갑니다. 동일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성장이라는 게 인재상에 적합한 거고요. 실은 가로 안에 있는 탐구형 인재는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값 자체를 비교해 보시면 이 탐구형 인재는 그쪽 역량에 대한 점수값을 조금씩 더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빈치형 인재는 골고루 20%씩 부여되니까 나의 학업,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인성, 태도,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 다 고려했을 때 골고루 모습들이 잘 적혀 있다면 다빈치형 인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빈치형 인재 합격자 범주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인데 실은 이건 안성캠 값어치는 없습니다. 좀 값어치 등급 자체를 포진하기에는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성캠 제외가 되고 서울캠 기준이고요. 재작년 같은 다빈치형 인재는 면접이 있었던 시절에 데이터 범주, 이건 작년 면접이 없어진 이후에 데이터 범주입니다. 일반고 기준 한 2등급 초중반대 정도 형성되는 모습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볼 수 있겠죠. 면접이 사라지더라도 이렇습니다.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대신 면접이 사라지면서 3후에서 3중후 때까지 성적대가 좀 올라가는 모습. 실은 여기도 성적대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있었던 시절은 1단계에서 배수 작업을 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보고 괜찮으면 여러 가지 또 뒤쪽에 있는 예비번호에서 위쪽 빠진 친구가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상 성적대가 조금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면접 없이 가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성적대가 조금 재작년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실은 있고요. 75%에 다다르는 실은 등급들은 비인기 전공 쪽이 많이 포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앞에 있는 등급대는 여유롭게 인기 전공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중대가 목표인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등급이 가능할지 현실적인 90%에서 끊어서 보면 일반 2.6대 좀 딱 찍히고요. 재작년에 단계가 있을 땐 일반 2.7대 정도 끊깁니다. 특목자사는 4등급 초중반 때 90% 찍혔던 게 실은 재작년에 단계 통과가 있을 때도 역시 4등급 초중반 때 찍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적대는 요 정도 포지션에 끝나게 되겠죠. 역시 안성캠 제외한 데이터고요. 요거 두 개의 포지션 보면 일반고와 특목자사 쪽 분류 쪽 이렇게 데이터 뽑아낼 수 있겠죠. 실은 일반고에서도 좀 더
강생 일반고가 있고 특목자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레벨이라기보다는 이제 합격자 숫자에 따른 고교의 뭔가 순번 같은 게 좀 저희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실은 안내를 드리고 실은 이제 뭐 저희가 작업을 하게 실질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맞춰 다시 더 세분하게 데이터 비교를 하게 되겠죠. 요렇게 우선은 전반적으로 포괄 보시면 좀 머리가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다빈치형 인재 합종 합격 전략 동시에 한번 다빈치형 인재 보도록 하겠죠. 우선 내신 합격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값. 보시다시피 이 정도 범주에는 아무리 비인기 전공을 지원하더라도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십 관련 활동이 중대 같은 경우 특히 다빈치형 전형이라면 있어주면 아주 베리 땡큐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1, 2, 3학년 최소 동아리 쪽 관련 부장을 하던, 학급에서 뭐 회장직, 반장직을 하던 요 정도가 있으면 아주 땡큐고요. 뭐 더 이것보다 높은 학생회 급이라면 더더군다나 다빈치형 인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골고루 묘소에서 리더십 파트가 분명 부여되는 점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정말 부모님들이 학부모님 넌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니? 라고 했던 학생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고교 생활이라면 충분히 지원성 고려하시고, 장풀의 한 주평 작년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8방 미 골고루 아주 열심히 한 친구들 분명 다빈치형 인재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탐구형 인재 넘어가겠습니다. 한간에는 그런 말이 있죠. 일반고 써라, 나머지 특목자사 써라, 이러는데 탐구형 인재에서도 일반고 학생들 선발됩니다. 충분히 되니까 탐구형 인재 내가 가능한지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탐구형 인재 알아보기 전에 인재상 마찬가지로 볼게요. 전공 분야,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붙은 게 있어요.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 학교생활 충실이라는 게 참 모호한 문구인데 해석하자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유가 실은 뒤쪽에 보시면 평가비를 먼저 볼게요. 아까 가로에 있었던 건 이번 반대로 다빈치형이고 앞쪽에 있는 게 탐구형인데, 이 밑에 쪽에 발전형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생활의 충실도가 분명 부여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올해 들어갔던 인재상 영역입니다. 그래도 우선 탐구 능력 쪽에 수치가 높은 건 작년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면이겠죠. 선발되는 방식은 서류 100으로 생기부 자수 추천서 동일하게 다빈치형과 모습 똑같이 합니다. 면접 없고 수능 최저 없죠. 이쪽에서도 역시 신설학과였던 AI학과 서울캠에 있는 거와 첨단소재공학과 안성에 있는 건 인원수 선발만 다르지 결국엔 선발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똑같이 전형별 따로 쓰든 아니면 좀 다른 바로 돌려 쓰든 전형간 중복증은 다빈치형 탐구형 이제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요. 자, 학업 역량 같은 20% 들어갑니다. 뭐 다빈치형 인재랑 동일한 거죠. 기본 점수값 깔고 가겠다, 요겁니다. 탐구 역량 다빈치형 20이었지만 30%까지 올립니다. 왜? 탐구형 인재니까. 탐구 역량, 내 전공과 관련된 탐구 역량이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전공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입니다. 각 항목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30%까지 올리는데, 그와 반해 다빈치형 통합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20% 값을 가고, 발전 가능성 다빈치형보단 10%가 낮습니다. 10%로 20%였지만 10% 떨어지고, 인성도 다빈치형은 20이지만 인성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점수가 부여되는 건 확실히 탐구 능력과 관련된 점수이지만 학교생활의 충실도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좀 하라고 추가된 문구가 아닌가 한번 간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탐구형 이제 합격자 분포 알아야 지원성 나오겠죠. 자, 2020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입니다. 재작년 역시 단계 전형 통과자 기준이겠죠. 자, 일반고 기준 2.5대였던 단계 전형이 작년 기준 2.5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2.4대 아이들이 두루루루루 가다가 2.5에서 딱 끊어지는 느낌인데, 이건 2.5대까지도 벌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이 뜻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특목자서도 볼까요? 특목자는 4등급 중후반에서 어느 정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대 탐구형 같은 특목자사는 4등급 중후반대 4.7, 4.8 정도가 실질적 지원을 하는 데에 성적대까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에 비해 일반고는 2.5 정도까지 탐구형 인재 떨어지겠죠. 단계 통과가 있었으니 배수로 뽑아서 학생들 면접 보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고 같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고, 특목자사 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끊어놓고 보다 보니 모집단 구성 4중후반이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예, 요렇게 탐구형이 이제 되고요. 당연히 안성캠 제외된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지노선
보겠습니다. 합격자의 90%에 딱 끊으면 일반고 2.7대 빵, 특목자사 같은 5.0 빵, 이렇게 끊겼습니다. 재작년에 단기 통과가 있었던 면접 전형이 포함됐던 경우에는 2.8대까지, 특목자 2.5, 죄송합니다. 5 초반까지 땅 방점이 끝났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성적대가 다소 면접이 얻다 보니 올라가는 모습은 확연히 보게 되겠네요. 자, 탐구경제 일반고 2.5, 그 다음에 하인 2.7대까지, 특목자사 기준 4 중에서 5.0에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갭 차이가 탐구형제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대 이 정도 선에서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하위 쪽에서 포진하고 합격자가 비인기 전공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될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합격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형제 최소한의 학업 수준 범위 사수, 계속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 범주는 잡아라. 자, 그 다음 전공 관련 활동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깊이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왜냐, 탐구형인재 합격 평가 비율을 보면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정도 60%에 합쳐서 포괄하고 있는 포지션이겠죠. 여기 같은 경우 전공 관련 활동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정말 그쪽에 좀 더 올인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고교 분류 합격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고와 특목자사, 여기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일반고에서도 강세가 있고 약세가 있습니다. 특목에서도 강세 있고 약세 있고, 자사도 역시 뭐 광역자사, 전국자사 요 기준을 저희가 데이터화로 싹 고교를 뽑는데, 이걸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합쳐서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 이겠죠. 이건 근데 본인의 고교 합격자 선배들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분류 합격 상황이 내가 잘 흘러가는 고교라면 이 정도 등급 범주 지키고 전공 흐름까지도 잘 깊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이 탐구형 인재가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합격이 탐구형 인재 쪽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실은 탐구형 인재를 쉽게 지원하는 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장풀의 한 줄평, 전공활동 커리, 교육과정이 탄탄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고든 특목이든 자사든 우리가 고교의 과정, 전공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학교가 좀 많이 잘 하고 있는지, 내용 자체도, 그리고 뭐 깊이도,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탐구형 인재 특히. 그래야만 이 중대 탐구형 인재에서 전공 관련된 점수 평가비 60배에 해당되는, 60%에 해당되는 요거 점수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평범한 교육과정으로서는, 실은 전공 관련된 교육과정으로서는 뭔가 부여, 합격에 관련된 범위에 들어가긴 좀 어려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나의 학교가 특색 있는 활동들로 나의 전공을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즉 전공활동 커리가 탄탄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판단해 보시고 지원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 2021 중앙대 다빈치 탐구형 인재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분명 합격자 선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개 다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내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맞는 전형 선택하셔도 되고요. 중복 지원 되니까 두 개 다 된다면 지원하시면 되겠죠. 대신 앞에 장프로가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한 차이점 고려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 두 개에 적합한지 꼭 생각해 보신 다음에 수시 6장 아깝지 않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원서를 쓰심에 있어서 뭐 컨설팅이든 자소서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 온라인 참된교육 컨설팅 포털사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되고, 뭐 연락처가 있긴 하지만 실은 어느 정도 예약 상황이 넘어가면 좀 연락이 받기가 힘듭니다. 즉 온라인 쪽으로 접수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이로우실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관련된 저희 채널 쪽에서 보시면 밑에 링크가 있으니 그쪽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대를 안내를 했습니다. 뭐 중대를 기준으로 위쪽을 잡고 어느 정도 아래줄을 잡는 친구도 있고 중대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하시고 그러시려면 장프로의 요 참된교육 저희의 이 자료가 응축되어 있는 이 방송 꾸준히 서울대부터 해서 쭉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값어치 잡거나 중앙대를 기준으로 최상위가면 중대부터 시작해서 밑에 쪽에 있는 학교들 포진해서 보시면 충분히 6장 구성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름 잡으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역시 다른 방송에서 다른 대학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